여러분, 설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떡국 먹고, 세배하고, 윷놀이하며 웃는 그런 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날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박순희 씨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북한에서 16년간 일하고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던 그녀. 한국에서 첫 월급 받고 12분 37초간 통곡했던 그녀. 마트에서 사과 한 알 보고 30분간 울었던 그녀. 그 순희 씨가 2024년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딸 생각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손을 내밀었고 순희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 의류부자재 공장 사장 김철수입니다. 2024년 2월 설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설에 시댁 가기 싫다. 떡국은 누가 끓여? 세뱃돈 얼마나 줘야 하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만은 조용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재단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순희 씨에게 설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것을. 2월 5일 월요일, 설 연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선물 준비했으니 하나씩 가져가세요. 직원들 앞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햄 선물 세트였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고. 한 명씩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순희 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스를 받아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네, 순희 씨. 이거 제가 받아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우리 직원인데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가 햄 세트를 꼭 안았습니다. 퇴근 후 제가 순희 씨를 불렀습니다. 순희 씨, 잠깐만요. 네, 사장님. 제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세뱃돈이에요. 세뱃돈이요? 순희 씨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설날 세뱃돈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매년 드려요. 세뱃돈을 어른이 받아요? 순희 씨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회사에서는 그래요. 감사의 뜻으로요. 사장님,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씨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사장님, 북한에서는요. 설날도 일했어요. 명절이라고 쉬는 거 없었어요. 설날 아침에도 공장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설 선물도 주시고, 세뱃돈도 주시고, 저 정말 감사해요. 순희 씨 설날 계획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있을 거예요. 가족은요? 북한에 있어요. 친구는요? 아직 없어요. 순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는 거 익숙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날을 혼자 보낸다니. 2월 9일 금요일, 설 연휴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들떠서 일했습니다. 내일부터 4일 쉰다. 떡국 먹고 싶다. 시댁 가기 싫다 하.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명절 보내세요. 모두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순희 씨도 퇴근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혼자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8평 남짓한 작은 공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햄 선물 세트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세뱃돈 봉투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명절 준비로 바빴습니다.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설날을, 북한 2010년 설날. 순희 씨는 당시 26살이었습니다. 딸은 3살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설날이지만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미나 일어나. 남편이 순희를 깨웠습니다. 응. 순희는 일어났습니다. 추운 방. 난방이 안 됐습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자는 모습. 순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 엄마 다녀올게. 딸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떡국. 응? 떡국 먹고 싶어? 순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떡국. 설날에 먹는 음식. 하지만 순희에게는 없었습니다. 떡을 만들 쌀이 없었습니다. 야, 엄마가 다음에 만들어줄게. 정말? 응, 약속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순희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설날 아침 거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일했습니다. 설날이라고 쉬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은 쉬지 않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순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군복을 만들었습니다. 16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배급으로 옥수수죽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설날이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녁 8시. 겨우 일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엄마. 딸이 순희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야, 잘 있었어? 엄마 떡국은? 순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미안해. 떡국 못 먹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는 떡국 먹었대. 순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야, 내년에는 꼭 만들어줄게. 하지만 다음 해에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딸은 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떡국을 먹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원룸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미안해. 엄마가 떡국 한 번도 못 만들어줬지. 엄마가 정말 못난 엄마야. 순희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사진을 봤습니다. 탈북하기 전 찍은 마지막 사진. 5살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보고 싶어. 엄마 여기서 떡국 먹을 수 있는데. 너는 거기서 굶고 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순희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설날 당일. 아침 7시. 순희 씨가 눈을 떴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설날. 순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뭐 하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마트에서 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과, 배, 만두, 고기.
그리고 떡. 순희 씨가 떡을 꺼냈습니다. 가래떡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설날용이라는 표시를 보고 샀던 것입니다. 떡국 끓여볼까? 순희 씨는 처음으로 떡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떡국 끓이는 법. 가래떡을 썰었습니다. 어설펐습니다.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마트에서 떡국용이라고 해서 산 것입니다. 국물이 우러났습니다. 떡을 넣었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김을 뿌렸습니다. 완성. 순희 씨는 떡국 한 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떡국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떡이 국물에 떠 있었습니다. 계란 지단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순희 씨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떡국 끓였어. 내가 먹고 싶어 하던 떡국. 엄마가 이제 끓일 수 있어. 근데 너는 여기 없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떡국 그릇에. 미안해야. 엄마 혼자 여기서 떡국 먹고 있어. 너는 거기서 굶고 있을 텐데. 순희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떡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맛있어야. 진짜 맛있어. 너도 먹었으면 좋겠다. 순희 씨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떡국 한 그릇을 다 먹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1시 TV를 켰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세배하고 웃는 모습. 순희 씨는 TV를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 김철수 사장님. 순희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공장 동료 김미영. 순희 씨 설날 잘 보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순희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 혼자는 아니구나. 적어도 여기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후 5시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김미영. 여보세요? 순희 씨, 나 미영이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미영 씨. 순희 씨 지금 뭐해? 집에 있어요. 혼자? 네. 그럼 우리 집에 올래? 지금 우리 집에서 명절 음식 먹고 있는데. 순희 씨도 같이 먹자.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혼자 있기 심심하잖아. 우리 집 가까운데 그냥 와. 주소 보낼게. 하지만, 그럼 1시간 후에 와. 기다릴게. 미영 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가도 될까? 패 끼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혼자 있기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순희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설날 선물로 받은 햄 세트를 챙겼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미영 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5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순이에요. 왔어?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 미영 씨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 추웠지? 네, 이거요. 선물이에요. 순희 씨가 햄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왜 이런 걸 가져와? 그냥 와도 되는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떡국, 과일.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미영 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 초등학생 아들 둘. 안녕하세요. 순희 씨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미영 씨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희 이모다.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안녕. 순희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 앉아. 배고프지? 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가 떡국을 떠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끓인 떡국이야. 맛있어. 순희 씨는 떡국을 받았습니다. 아까 혼자 먹었던 떡국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떡국인데 다른 맛이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영 씨 아들이 말했습니다. 순희 이모 세배예요. 세배? 네, 세배하면 세뱃돈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세뱃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줄게. 미영 씨 부부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컸겠구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싶었겠지. 미영 씨가 눈치챘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이들 보니까 딸 생각나지?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 데려올 수 있어? 2026년이요. 돈 5천만 원 모으면요. 그래,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식사 후 거실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윷놀이를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미영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도, 깨, 걸, 윷, 모.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순희 씨도 윷을 던졌습니다. 윷, 와, 윷 나왔어요.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밤 9시, 미영 씨가 음식을 싸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내일 아침에 먹어.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뭐 우리 동료잖아. 명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정말 고마워요. 순희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순희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미영 씨가 싸준 음식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입사 7개월, 지금까지 모은 돈 1,050만 원, 목표 5천만 원.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2024년 새해 목표 1. 매달 150만 원 저축 지금처럼. 2. 2025년까지 3천만 원 모으기. 3. 2026년 5천만 원 완성. 4. 2026년 딸 데려오기. 순희 씨는 노트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야, 엄마 열심히 할게.
2026년 설날에는 엄마랑 같이 떡국 먹자. 엄마가 끓여줄게.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줄게. 윷놀이도 하고 가족처럼 지내자.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갈게. 순희 씨는 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살 딸의 웃는 얼굴. 새해 복 많이 받아야. 엄마도 여기서 복 많이 받을게. 그래서 너 빨리 데려갈게. 순희 씨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 순희 씨에게 2024년은 희망의 해였습니다. 월급도 받고, 마트도 가고, 떡국도 먹고, 동료들도 생기고, 이제 조금씩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순희 씨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야, 2026년이면 우리 만날 수 있어.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엄마도 여기서 건강할게. 꼭 만나자.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해야 딸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딸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후에는 나도 저렇게 딸이랑 손잡고 공원 올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내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공장 유니폼을 다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찍 잤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입니다. 순희 씨는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월급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딸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순희 씨는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딸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이것이 박순희 씨의 첫 설날 이야기입니다. 혼자 끓인 떡국, 동료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새해 다짐. 설날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왔으니까요. 그래도 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딸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 가족과 함께 떡국 드실 때 잠깐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혼자 설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순희 씨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순희 씨의 4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화 첫 월급 받고 12분 37초 통곡. 2화 사과한 아래 자유. 3화 혼자 끓인 떡국. 이번 영상. 4화 딸과의 첫 통화.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